네. 발바닥 차기에 대해서 네.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초보자 버전으로. 발바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발바닥 공격을 주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브 기술. 이 차는 서브가 아니라 세컨 기술로 이제 해놓으면 조금 이제 좋다라고 보면 되고, 뭐 구성이나 그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 일단 진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바닥이라고 하면 범위가 좀 넓죠. 근데 이 발의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중앙에서 뒤쪽만 좀 쓴다고 이해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쪽에 맞게 되면 공이 뜨는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게 있고, 뒤쪽에 맞으면 뭐 뒤쪽에 맞는다고 안 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쪽에 맞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기술 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위로 공을 다뤄본 적이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로 공을 다루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족구를 할 때 벽치기 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이 벽치기를 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공을 놓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중앙 쪽 있죠. 요 중앙 뒤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공을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말 그대로 뒤쪽만 써야 되니까 공을 그냥 이런 식으로 굴려보는 거예요. 뒤쪽으로만. 그러면은 뒤쪽으로 굴리려고 하면 발바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쓰는 거냐면 내 무릎 관절을 쓰는 거예요. 무릎 관절을. 그래서 무릎 관절을 써서 내 무릎 관절을 그대로 펴주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발바닥 뒤쪽으로 해서 공이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연습이 아예 안 돼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한 번씩 리턴해서 다시 오면 잡아주고, 그래서 전반적인 기초적인 감각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발바닥에 닿는 게 요런 상황이구나만 초반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잘 되면 돌아오는 공을 다시 이제 연속으로 계속 이제 이 관절만 써보는 거예요. 관절만. 무릎 관절을. 그래서 요거는 뭐 실제로 공을 띄워놓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초기에 감각 익히기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면 초반에는 좋아요. 그러면 이 단계가 좀 완성이 됐을 때 그 다음 연습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을 좀 띄워봐야죠. 네. 띄우고. 공을 띄워서 이제 해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거를 어느 정도 숙달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실수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걸 좀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다 안 되는 거니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공을 내 앞에다 띄운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 그냥 앞쪽에다 이런 식으로 띄워놓으면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공의 높이예요, 높이. 우리가 이제 안축을 연습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때 공을 좀 높게 띄우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차기 직전에 공이 높아버리면 내가 다리를 컨트롤하려고 할 때 자꾸 다리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자칫하면 여기 햄스트링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높게 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바운드 됐을 때 내 배꼽 정도 높이? 그 정도로 기준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공 띄워놓고 아까 관절 썼던 그 움직임을 그대로 써보면 돼요. 그래서 공을 조금 낮게 띄우고 바닥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무릎을 쭉 펴서 공을 보내준다. 공을 낮게 띄우고 그냥 쭉 하고 보내준다. 자, 혹시 이거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맞았어요. 앞에요? 예, 앞쪽 맞았거든요. 방일 거예요. 공이 멀리 안 가죠. 네. 그래서 뒤쪽에 맞아야 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이제 나중에 되면 파워 관련해서도 이제 공에 힘을 전달해줘야 될 때 앞쪽보다는 뒤쪽이 힘이 잘 실리기 때문에 뒤쪽에 닿게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제 파워를 내려고 하다 보면 지금 여기 무릎 뒤에 우리가 오금이라고 하는 부위 있거든요. 오금이 아플 수 있고 햄스트링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강하게 차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몸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세워서 이렇게 차는 것보다는 약간 세워서 옆으로 차는 형태로 정도로 변화가 되게 많이 있는데 네. 그 차이가 있을까요? 넓은 영역으로 접근을 하면 그냥 기술과 전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정상적인 코스 공략을 할 거냐 아니면 변칙 공격을 할 거냐의 차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슨으로 오면 발이 지금 제 무릎각도 있죠.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끝에서 발이 서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세운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설명을 할 때.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충현 씨 얘기한 것처럼 발이 옆으로 나가면 지금 제 발은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뉘운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운발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타격도 주고 코스 공략을 하는데 좀 용이하다. 이렇게 뻗어져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뉘운발은 변칙 공격. 우리가 이제 연타성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각을 틀어내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운발일 때는 내가 공을 놓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을 놓고 서면 그 방향대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공을 앞에 뒀으니까 발을 쭉 뻗어내면 이 공은 중앙으로 간다. 그리고 내가 B쪽 공략을 하고 싶을 때는 말 그대로 공도 B쪽, 내 몸도 B쪽 그대로 보내주면 그대로 B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A는 조금 어려워요. A쪽은. 왜 A쪽은 어렵냐면 공이 날아가는 궤적이 길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A를 차려고 할 때는 좁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지향하는 쪽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도 되는데 아웃범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지향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뉘운발 있죠. 충현 씨가 했다고 하는 거. 그거는 크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보면 돼요. A킥을 차야 되는 상황인데 공이 네트를 넘어가는 것 같을 때. 이게 가장 그 운영을 했을 때 그 좀 유용한 상황이 이제 좀 된다고 보면 돼요. 넘어가는 공을 최대한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A킥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가지를 한번 보여줘 볼게요. 그러니까 공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됐을 때는 쳐주는 거죠. 발등 스윙이 나가는 거죠. 근데 공이 뭔가 애매하다고 느낄 때는 이게 모션이 비슷해요. 뉘운발로 하는 거하고 타격하는 모션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상 모션에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구질이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내가 중앙을 공략하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발코 공격으로 이런 식으로 타격을 해주면 중앙으로 가겠죠. 근데 이거를 발코가 아닌 똑같은 상황에서 발바닥으로 차게 되면 공이 나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뉘운발 같은 경우는 변칙성 공격으로 적용시키기에는 아주 유용하다. 근데 이제 접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부터 뉘운발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세운발로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스윙을 옆으로 뉘워서 스윙 들어가면 내 발에 터치되는 감각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연에서 적용하고 응용하고 익혀가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선수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뉘운발을 더 많이 쓰겠네요. 사실적으로.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서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서에 따라서. 그래서 뭐 예전에 최강부, 지금 최전부 여기서는 좀 발바닥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왜냐면 이제 룰 자체가 투바운드 3터치이기 때문에. 아마 네트에 붙었을 때 오버네트 피하려고 뉘운발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뉘운발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비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세워서 차는 경우는 좀 일반부나 최전부에서는 좀 드문 타격 방식이 됐어요.
근데 족구에 들어와서는. 근데 50대 분들 족구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필수 아이템이에요. 필수 아이템. 네. 왜냐면 이제 접근하는 방식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안축착이나 발등이나 이런 기술들은 신장을 어느 정도 타요. 그러니까 키가 크면 유리한 거고 키가 작으면 불리한데 이 발바닥 찾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전 신장 영역대에서 다 동일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키 작은 분들이 안축차기를 발바닥 차기를 응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거고요. 발바닥 차기 같은 경우는 이걸 연습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하나도 실제로 연습을 해서 실전에 적용시키고 내가 자유자재로 응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결코 짧게 걸리지 않는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족구장에서 이 발바닥 차기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되게 이제 그 동작적으로 좀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동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발바닥 차기 결코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축차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 혹은 안축차기를 하기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격을 하고 싶다면 발바닥 차기를 이용해서 족구 공격을 하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